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민간교류 행사가 북한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인 신계사를 찾았습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정초를 맞아 단양 구인사를 찾은 신도들에게 관음정진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만해 선사의 유택 시무장이 사적지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서울 진관사에 숨겨져 있던 태극기에는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항일과 독립에 대한 열정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EBS 전국불교방송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성우 스님이 원만한 방송국 설립을 발언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해인사 장경판전 등 13건에 달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올해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남북 민간교류 행사가 북한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금강산 신계사에서 펼쳐질 템플스테이가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신계사 현지 방문 등의 일정도 가졌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곳은 남북 출입사무소 앞입니다.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 등 모두 4명의 조계종 주요 소임자 스님들은 어제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해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7대 종교 대표와 시민사회 단체 등 모두 260여 명이 나눠서 탄 8대의 버스는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올해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남북 민간교류 행사의 백미는 단연 신계사 방문.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처음 제안했던 법타 스님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복원 당시 남북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염원했었다고 회고하며 올해 첫 남북 민간 교류를 반겼습니다. 우리가 북한 불교대연맹에 인계해 주면서 앞으로 좋은 때가 되면 같이 운영을 하고 여기서 수행도 같이 하자 그런 의견 교환을 나눴는데 그 후에 불행하게도 남북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고 해서 대북 교류를 위해 평양을 60여 차례나 방문한 법타 스님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된다면 부처님 오신 날 남북 불교 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평양 시내에서의 봉축 점등식 등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그 순수한 교류는 정치에 밀리고 거기에 희생되게 마련이거든. 근데 앞으로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민간 교류만은 그게 크게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남북이 손을 잡고 복원한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 신계사 방문이 포함된 이번 최대 규모의 남북 민간 교류 행사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정초를 맞아 단양 구인사를 찾은 신도들에게 관음정진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용 스님은 음력 정월 보름까지 이어지는 정초 본산 참배 기간을 맞아 총 본산 구인사를 찾은 신도들에게 합동 세배를 받으며 이 같은 당부를 전했습니다. 신도들은 종정 스님에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에게도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들으며 새해 원력을 다졌습니다. 부처님 가피력으로 가정 편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정이야 도시 말씀대로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정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소원 이루시고 더 나가서는 해탈지연하시기 바랍니다. 천태종 전국청년회원과 지도교사들도 지난 주말 구인사에서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면서 기해년 새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또 학생연합회 신임회장에는 이정훈 씨가, 지도교사연합회 회장에는 안재관 씨가 각각 임명됐고 우수청년회와 지도교사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항일 독립문화유산인 만해 스님의 시무장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됩니다.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조치는 만해 스님의 항일 독립정신과 수행자로서의 삶을 한층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주석처 시무장입니다. 무상한 세월에도 어디에선가 금방이라도 스님이 나타나 우리를 맞아줄 것만 같습니다. 찾을 심 소우, 잃어버린 진정한 나를 찾는다는 불교적 가르침의 시무장은 한평생 민족의 독립을 찾아 염원했던 만해 스님의 마음입니다. 악독했던 일제 조선총독부 방향을 피해 동북 방향으로 틀어 시무장을 지은 스님은 바로 이곳에서 1944년 입적하기 전까지 혼신의 수행을 하듯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을 펼치고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 성북구청이 뒤늦게나마 이곳 시무장을 사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그 독립운동의 투지라든가 그걸 볼 수 있었던 부분을 가장 크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 원형 보존이 잘 남아 있고 그 항일 독립운동을 좀 더 기릴 수 있는 뜻에서 하게 된 겁니다. 문화재청은 시무장을 30일 동안의 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성북구청과 함께 온전한 원형 보존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 구리 망우리 묘역에 등록문화재인 스님의 묘소와 함께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할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 시무장은 만해 선생님께서 그 계초, 방응모 등 지인들의 그 도움으로 그 성북동에다가 1933년에 시무장을 짓고 이제 말년을 보내신 곳이고 또 그리고 거기서 입적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사적지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참 뒤늦게나마 꼭 축하드릴 일이고 우리가 아주 기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적지 지정을 앞둔 시무장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수행과 독립정신을 재조명할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BBS 뉴스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의 얼과 자취가 서려 있는 현장을 집중 탐방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서울 진관사에 숨겨졌던 태극기와 그 안에 담긴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조명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2009년 5월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벌어진 칠성각 해체 복원공사. 불단 안쪽을 뜯어내자 그 안에 한지로 둘둘 말린 뭉치 하나가 발견됩니다. 보자기를 열자 귀퉁이가 불에 그을린 태극기가 나타납니다. 독립신문, 신대한신문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관한 희귀 자료들과 함께 100년 전 진관사 태극기는 다시 세상에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종이에다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속에 이 태극기 속에 또 자료집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백초월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진관사에 주석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장기에다가 중요한 건 일장기에다가 태극기를 이제 그렸다는 거. 일장기에다 했다는 거는 일본을 어쨌든 우리는 독립시켜야 되고 일본을 눌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진관사 태극기를 작은 암자 벽 속에 숨긴 인물은 일제에 맞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백초월 스님. 당시 진관사를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초월 스님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태극기를 꽁꽁 숨겼습니다. 일장기에 붉은 원만 도려내 흰 광목천에 덧붙여 박음질을 하고 푸른색 염료로 태극 문양을 만든 진관사 태극기에는 초월 스님의 항일 정신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서대문 홍무소에서 굉장히 고통을 갖고 이제 수감부 당해서 아주 손톱도 이렇게 빠지는 그런 고통도 당하고
인두로 이제 이렇게 머리도 막 지지고 그런 굉장히 그런 곤욕스러운 그런 그것도 했는데 일장기에 이렇게 그랬다는 거는 일본을 어쨌든 우리가 눌러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2의 3.1 운동을 하시려고 했었습니다. 스님은 진관사를 거점으로 젊은 스님들과 함께 일심회라는 항일 비밀결사대를 조직했고 이들에게 화엄경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일심사상을 설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890년 지리산 영원사에서 출가한 이후 스님은 서울로 상경해 진관사와 현재 PBS 불교방송 뒤편에 있는 마포 포교당을 오가며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위한 군자금을 모았습니다. 당시 불교계가 개신교와 천주교에 비해 독립군 군자금 모금에 소극적이었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스님은 혁신 공보를 발간하며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들어 초월 스님의 행적은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지자체를 중심으로도 재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비 제막과 사찰 앞으로 이어진 백초월길 조성, 스님을 소재로 한 웹툰 제작 등에 구청이 힘을 쏟았습니다. 은평에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주요 가로변에 진관사 태극기를 개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관사 태극기는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에 사용하고 숨겨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1919년도 항일운동의 거점이 진관사였음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백초월 스님 선양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편에 묻혀있다 뒤늦게 확인된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는 역사적 진실의 힘으로 더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업적과 정신을 올바르게 발굴하고 조명하는 일의 중요성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진관사에서 P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대구 지역 불교계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 전 대구에서 펼쳐졌던 3.8 만세운동을 재현합니다. 오는 3월 1일 대구시 주최로 열리는 재현 행사는 보현사와 달성공원, 청라언덕에서 시작해 국채보상기념공원까지 펼쳐지는 거리 행진과 기념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번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그야말로 총 걸기해서 큰 스님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리고 함께 자랑스럽게 재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사에는 대구 지역 종교계와 학생, 공무원 등 5천여 명이 동참해 3.8 만세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보현사는 당시 독립운동에 동참한 학인 스님들을 기리기 위해 만세운동 기념비와 벽화 제작 등의 현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불법 홍포를 위한 오랜 수건인 BBS 전북불교방송 설립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전북 BBS 추진에 앞장서온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성우 스님은 원만한 방송국 설립을 거듭 발언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만났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가칭 BBS 전북불교방송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BBS는 지난 1일 강동훈 본사 방송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BBS 전북불교방송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전북 지역 BBS 지사 설립을 오랫동안 염원하며 노력해온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전북불교계도 구체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동훈 추진단장은 지난 8일 금산사를 방문해 방송 설립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전주 KBS와 MBC 등 지역 방송사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과 협력 관계 구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방송 개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평상 스님, 원행 스님 때부터서 전북권에 BBS 불교 방송국 설립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개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된 것을
부처님을 큰 가피로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개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BBS는 금산사를 중심으로 향후 전북 BBS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제17, 18대 총무원장을 지낸 금산사 조실 월주스님은 전북불교방송 개국은 지역민의 정신적 윤택을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만지타이지만 전주 불교방송을 우리가 개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 교리도 알리고 교양 프로도 또 듣도록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뭐 시사라든가 뭐 그런 뉴스도 전달도 하고 그렇게 그 지역을 정신적으로 또 윤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BBS 전북불교방송 설립은 20여 년 전부터 전북 지역 사부대중이 한결같이 염원해온 숙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산사는 2년 전쯤 전주 혁신도시 안에 전북 BBS 사옥이 될 수현사를 건립했습니다. 또 스튜디오와 카메라를 비롯한 방송 장비 등 연주소 설립에 필요한 재원도 지역 불교계의 지원 속에서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전북권 불교방송국 설립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불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격려를 해주시면 개국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역 불교계의 역량이 결집돼 전북 BBS가 들어서면 불교세가 가장 열악한 곳으로 평가받는 전북 지역의 포교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해년 인천불교의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천태종 인천 황룡사에서 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과 제가불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인천불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소통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역지사지는 바로 이런 소통의 의미를 잘 말해주는 사자성어라고 봅니다. 새해에 더욱더 사랑하고 소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불교연합회 종단 스님들과 그리고 각 단체장님, 내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 기해년 한 해는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두루두루 편안하시고. 참석자들은 법회에 이어 점심 공양을 함께하면서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천마산 서장사는 경내에서 조계종 기본선언 교선사 원순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범국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법회에서 원순스님은 우리말로 번역한 금강경을 중심으로 법문을 펼쳤습니다. 원순스님은 한문으로 된 경전의 뜻을 일반 불자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며 우리말 경전으로 공부해야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순스님은 법화경과 육조단경, 선가귀감 등의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를 비롯해 모두 13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전문 관리 체계가 없어 보존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세계유산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현장을 김연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념물을 넘어 유적지나 자연경관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정과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모두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갯벌과 가야 고분군 등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법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문화재와 같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면서 세계유산이 오히려 유산 주변 지역 발전을 침체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유산을 단순히 개별 문화재로 인식해 인근의 토지 이용이나 개발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이 있는 그 도시 내에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과 광역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보존 관리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성으로 세계유산이 가진 광역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유산으로서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은 개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일관된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산이 속한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세계유산 특별법은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됐지만 국회의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별법은 제정법이라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임위에 상정된 제정법이 많아서 공청회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심이 부족해 뒷전으로 밀렸다는 건데 소중한 우리의 세계유산을 말로만 지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국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문화재청이 한국의 갯벌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우리나라 서남 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 갯벌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오는 3월부터 1년간 IUCN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심사를 거쳐 내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법당은 신행과 수행의 공간이지만 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박물관이자 미술관입니다. 당대 예술의 최고 역량이 결집돼 있는 전통사찰 법당 미술과 단청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사진전이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통도사와 부석사 등 우리나라 전통사찰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사찰의 내력이나 가람 배치 같은 외형적인 부분은 일정한 내용성을 갖추고 있지만 법당 내부 장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조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 최고의 미술 역량이 결집해 있는 전통사찰 내부의 단청과 미술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사진전이 부산에서 개막됐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부산본부 주최로 열린 노재학 사진전에는 한국 산사의 단청과 법당 내부의 모습을 담은 50석점의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지난 2018년도 6월 30일이 우리 한국 산사가 세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그런 큰 결과에 비해서 한국 내에 잘 홍보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우리 한국 산사의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그리고 인문학적 가치들을 우리 전 국민들에게 함께 좀 공유를 하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시회를 연 노재학 작가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할 때 보존과 전승의 원동력이 형성되고 발휘된다며 문화유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산사는 하나의 그 자체가 미술관이고 박물관이다. 한국의 산사에 가시면은 그냥 외부만 보시거나 이렇게
또는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부에 들어가서 찬찬히 살펴보면은 정말 지극한 아름다움을 가진 미술과 조형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들은 평소 어둡거나 천장이 높아 잘 볼 수 없었던 단청 문양과 채색, 조형들을 살펴보며 그동안 가려져 있던 법당 내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의 유택, 서울 성북구 시무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스님이 입적하기 전 11년간 주석했던 그곳이 사적지로 지정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근대 도심 한옥인 시무장은 만해 스님이 조선 총독부 방향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동북쪽으로 지은 독립정신의 기계가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기념물인 시무장은 항일운동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역사교육의 현장이지만 그 가치만큼 제대로 조명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시무장 사적지 지정이 만해 스님의 민족사랑과 독립정신, 시인으로서의 작품 세계는 물론 출가 수행자로서 불교계에 남긴 큰 족적도 재평가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